지금 이 상황을 보고 있으면 그냥 연예계 논란 하나 또 터졌네 하고 넘기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조갑경과 홍서범, 이 두 사람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건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 거의 퇴로가 막힌 상태에 가깝다. 방송에서는 하차 요구가 쏟아지고 있고 제작진은 눈치를 보며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동시에 이미 잡혀있던 공연은 사실상 망했다고 봐야 하는 수준까지 떨어졌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게 바로 계약 문제, 위약금 이야기다. 여기까지 오면 감정으로 버티는 단계는 이미 지나간 거다. 이제는 현실이 계산되기 시작한다. 홍서범의 기획 콘서트 상황은 이 모든 걸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300석 남짓한 공연장인데 공연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250석 가까이가 비어 있었다. 이건 그냥 잘 안 팔렸다가 아니다. 솔직히 말하면 사람들이 일부러 안 간 거다. 보고 싶지 않아서 안 간 거다. 공연이 재미없을 것 같아서가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돈을 쓰고 싶지 않다는 선택이다. 그게 더 무섭다. 무관심보다 더 확실한 거부니까. 무대에 서는 사람이 느끼는 공기, 그 텅 빈 객석이 주는 압박감. 그걸 상상해보면 지금 홍서범이 어떤 상태일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느껴진다. 조갑경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라디오스타에서 시청률이 눈에 띄게 빠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무엇보다 더 민감한 건 그녀가 고정으로 앉아있는 아침 건강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보는 사람들은 단순히 연예인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도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누가 봐도 어른답게 행동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주 시청자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들이 지금 가장 크게 등을 돌리고 있다.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거의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정서적인 거부감이 느껴진다. 제작진 입장에서는 이걸 무시하기가 쉽지 않다. 시청률이 떨어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프로그램의 방향 자체가 흔들리는 거니까. 근데 솔직히 말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린 것도 아니다. 사건 자체는 하나였다. 아들의 외도. 사실 이 정도 사건은 연예계에서 그렇게 낯선 일도 아니다. 시간이 지나면 조용히 묻히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르게 흘러갔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사건 자체보다 그 이후를 봤기 때문이다. 상처받은 전 며느리, 그리고 어린 손주. 그들을 대하는 태도. 바로 그 장면에서 사람들이 멈춰서 생각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알던 그 가족이 맞나? 이 질문이 나오는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진다. 그리고 거기에 숫자가 얹혔다. 위자료 3천만 원, 양육비 80만 원. 법적으로는 맞는 금액일 수 있다. 하지만 대중은 법을 기준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감정과 상식으로 판단한다. 방송에서 보던 그 집, 그 생활, 그 여유. 그걸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이 숫자는 너무 작게 느껴진다. 그래서 이건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로 받아들여진다. 그 정도밖에 안 해? 라는 감정이 생기는 순간 이미 게임은 끝난 거다. 여기서 더 씁쓸한 건 이 가족이 그동안 쌓아온 이미지가 오히려 독이 됐다는 점이다. 늘 가족을 강조했고 늘 서로를 아끼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걸로 웃고 돈을 벌었다. 그게 잘못이라는 건 아니다. 문제는 그 이미지가 너무 강했다는 거다. 그래서 현실이 그 이미지와 어긋나는 순간 사람들은 더 크게 느낀다. 그냥 평범한 연예인이었으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갔을 일이 이 가족에게는 그럴 리가 없잖아로 바뀌어버린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이 크다는 말이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일 거다. 그래서 과거가 끌려 나온다. 10년 넘게 지난 예능 발언들. 그때는 웃고 넘겼던 이야기들이 지금은 다르게 보인다. 사실 냉정하게 보면 그건 대부분 방송용 설정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 시절 예능은 원래 그랬다. 남편은 철없는 캐릭터, 아내는 참고 사는 캐릭터. 다 계산된 구조였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지금의 사건이 필터가 돼서 과거를 다시 해석하게 만든다. 이게 무섭다. 과거는 바뀐 지 적이 없는데 의미가 바뀐다. 그리고 여기서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있다. 약간은 통쾌한 감정이다. 겉으로는 말 안 하지만 속으로는 결국 드러났네 라고 생각하는 그 감정. 왜 이런 감정이 생기냐면 사람들은 오랫동안 뭔가를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딘가 불편했던 지점. 그게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 번에 터진 거다. 그래서 이건 단순히 한 번의 실수로 생긴 위기가 아니라 쌓여있던 감정이 퍼진 결과에 가깝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것이 바로 과거 발언 파묘다. 13년 전 예능에서 했던 발언들, 당시에는 웃고 넘겼던 농담들이 지금은 전혀 다른 의미로 소비되고 있다. 이혼을 자주 생각한다. 노후 대책은 아내다. 아내에게 물건을 던졌다. 같은 이야기들이 지금은 단순한 예능 설정이 아니라 실제 인성을 보여주는 증거처럼 재해석되고 있다. 물론 냉정하게 보면 이건 과도한 해석일 수도 있다. 당시 예능은 캐릭터 기반이었고 연출된 부분도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진실이 아니라 인식이다. 대중이 그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순간 그것이 현실이 된다. 여기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드러난다. 바로 초동 대응이다. 사건이 터진 직후 이 가족은 단 한 번도 명확하게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보여주지 못했다. 피해자에게 먼저 다가가는 모습, 손주를 책임지겠다는 메시지, 혹은 가족을 대표한 진정성 있는 사과.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있었다면 상황은 지금과 달라졌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설픈 입장문과 미묘한 거리두기, 그리고 책임의 피로 읽힐 수 있는 태도가 반복됐다. 이건 대중 입장에서 잘못은 했지만 책임지지는 않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그리고 이 순간 여론은 완전히 돌아선다. 이제 남은 건 현실이다. 콘서트는 이미 무너졌고 방송은 흔들리고 있고 다음은 계약이다. 프로그램에서 빠지게 되면 그건 단순히 얼굴이 안 나오는 문제가 아니다. 계약이 깨지는 문제다. 그리고 계약이 깨지면 돈이 움직인다. 위약금. 이 단어가 나오는 순간부터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이건 더 이상 이미지 회복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계약서에 적혀 있는 조건, 숫자, 책임. 이건 감정으로 덮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 한 문장이 계속 떠오른다. 웃으며 벌던 돈이 결국 위약금으로 돌아온다. 이게 그냥 말이 아니라 현실이 되는 과정이다. 방송에서 가족 이야기로 웃고 그걸로 돈을 벌고 그걸로 인기를 쌓았던 시간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가족 이야기가 무너졌고 그 무너짐이 그대로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 그게 지금이다. 그리고 이 흐름은 쉽게 멈추지 않는다. 이미 시작됐기 때문이다. 하차 요구는 멈추지 않고 방송은 버티기 힘들어지고 계약 문제는 점점 현실로 다가온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하면 되돌리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거다. 이미 늦었다고. 누군가는 이 상황을 안타깝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이건 어느 정도 예상됐던 결과라고. 그게 맞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지금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다. 그리고 바로 그 시선이 이 상황을 여기까지 끌고 온 힘이다.